자,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11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수정 전자세운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이제 딱 발행된 전자세운계산서예요. 발행. 자, 전자세운계산서인데 근데 문제점이 이게 발생한 거예요. 문제점이 생겼대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문제점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유리를 한 건데 대체로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재 사항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무계산서다 입니다. 휴식회사 동양유리 사업자 번호는 301811113 으로 기재했으나 기재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3068212014호로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게 잠시만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원래 맞는 번호인데 그러니까 잘못 발행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산업이라고 하면은 아시아 산업이라고 검색하면 몇 개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4, 81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누구는 308, 81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아시아 산업 갈로에서 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검색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 거래를 똑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상호가 같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도 당연히 이게 맞겠구나 생각하고 발행을 하는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정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실무 쪽에서도 이게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자, 일단 날짜는 4월 8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광화유링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전자발행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발행. 이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수정 발행이 가능해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전자 입력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수정 발행이 안 돼요. 따로 해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이걸 전편을 아예 따로 입력해야 돼요. 전편을 아예 별도로 따로 입력해야 돼요. 외부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전자 발행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수정 발행을 해도 이 자동적으로 붕괴가 다 땡겨 와집니다. 입력하면. 그래서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전자 입력을 하면은 그 수정 발행할 때 안 땡겨 가십니다. 그래서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게 그 전표가 땡겨 와져요. 자,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요게 잘못된 거죠. 이게 오기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오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재사항 차후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재사항 차후 정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사항 차고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뭐 공급가액이 세액이 뭐 바뀌었냐 아니면 작성 연원이 바뀌었냐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사업자 번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강화유리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유리라는 이름이 3002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번호인데 거기서 잘못 입력했다는 거죠. 3001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동양유리 해가지고 여기에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사항 차고 정정에 3번에 사업자 등록번호 해가지고 여기에 요 동양유리 요거 부분을 변경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4월 8일 전표에서 수정
발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유는 뭘로 하냐? 기재 차고 정정 해가지고 3번을 입력합니다. 3번 입력하면은 세 번째 상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총 이제 한 장은 이미 발행돼 있고 두 장이 이렇게 발행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장은 이제 기존에 잘못된 사업자 번호를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수정된 이 번호까지 모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 입력 넣어주냐? 아, 큰일 납니다. 이거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이거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전자 입력하면은. 자, 그 다음 여기에 평가 문제 2번 돼 있어요. 전자 세운기사에서 발행 내역 관리에서 발급 전송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전송까지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내역관리라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자, 날짜는 4월 8일입니다.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정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월 8일로 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발행하는 방법은 뭐 이거는 두세 번 해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발행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두 번째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이 완료되었다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발행부터 합니다. 자, 일단 로그인 합니다. 전자발행에 로그인 합니다. 자, 로그인 하면은 수정 세운계산서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한 장을 떠 있는데 하나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장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두 장으로 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행. 여기에 발행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건의 세운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죠. 다음에 일단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행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외부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행을 외부로 해가지고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운계산서에 클릭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운계산서를 클릭하면은 본래는 실무에서는 이 인증서 로그인만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그냥 로그인하면 안 돼요. 원래 실무에서 인증서 로그인 해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냥 이제 여기에 로그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자, 로그인을 눌렀으면은 여기에 매출조회 있습니다. 매출조회 클릭합니다. 자, 매출조회 클릭하면은 이제 두 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전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전송. 그러니까 전송이 안 된 상태죠. 전송이 안 된 상태죠. 전송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에 발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발행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있는 발행 해가지고 총 두 장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전송됐는지 신고 상태에서는 전송이 되어 있지만 전송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면은 국세청 전송 결과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청 전송 결과를 클릭하면은 매출조회에 클릭합니다. 자, 매출조회에 클릭하면은 반드시 여기 국세청 신고 상태가 전송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반드시 전송이 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이 되어 있는지 이제 국세청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TAT 1급이니까 약간 좀 실무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처리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리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의 그 이메일로 그 세금 계산서가 그 전송이 됩니다. 물론 이제 TAT 1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무자가 계실 거예요. 실무자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생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반인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전송인데, 이거는 그 이메일로 보내진 이 세금계산서를 이제 열람을 했냐, 봤다, 안 봤냐, 안 봤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확인해 보는 절차예요. 이거는 처리 상태가 이제 뭐 확인 요청이라고만 떠도, 뭐 확인 요청이 뜬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전송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문제될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 처리 상태가 왜 확인 요청이라고 뜨냐 이렇게 해서 또 물어본다면은,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메일을 입력을 해요. 메일을 이렇게 메일을 입력하는데, 이거를 이제 열람을 했냐 열람을 안 했냐, 이거를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뭐 열람했으면은 뭐 이메일 여러가 봤네, 뭐 이메일 여러가 안 봤네, 뭐 이 정도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열어봤다 안 열어봤다 상관없이 국세청에서만 전송만 된다면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혹시나 또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시면은 제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전자발행, 그러니까 즉 전자세금의 전자발행까지, 반드시 이게 전자발행까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3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